구현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 recursive descent parser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구현한 예를 보시면 먼저 압축 파일에 이 main 함수를 보시면 이 구현된 내용이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S 생성 규칙 1개, AAB, A 생성 규칙 2개, ASB.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매우 간단한 것을 구현해 봤는데요. recursive descent parser는 어떻게 구현한다고 그랬죠? 각 non 터미널마다 함수를 만들고 각 터미널마다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각 non 터미널에 대해서는 이제 look ahead에 대해서 그 생성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S 생성 규칙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look ahead는 터미널 A네요. 그러면 이 non 터미널 S에 대한 함수를 보시면 함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소문자 P를 붙여줬고요. PS는 여기 look ahead가 터미널 A이기 때문에 next 심벌이 터미널 A인 경우에만 이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생성 규칙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게 터미널 A, non 터미널 A, 터미널 B가 순서대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각 함수들을 순서대로 콜 해주면 돼요. P 터미널 A, P non 터미널 A, P 터미널 A, B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 next 심벌이 터미널 A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에러겠죠. 그 다음에 A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 거냐의 문제는 첫 번째 놈의 look ahead 터미널 A, 두 번째 놈의 look ahead 터미널 B.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어야 되죠. deterministic parsing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next 심벌이 터미널 A인 경우에는 PA, PS 즉 AS 생성 규칙을 적용을 하고 next 심벌이 터미널 B인 경우에는 PB를 호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각 터미널들에 대한 함수는 현재 인풋 심벌을 이제 생성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토큰을 읽어오면 되는 거고 그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터미널이 당연히 터미널 A여야 되겠죠. 그러면 A 처리했어. 그 다음 터미널을 읽어오는 PB는 B인 경우에 그 다음 터미널을 읽어오는 그렇지 않으면 에러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 드라이버 루틴은 여기서 인풋 문장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차로 만약 A, B, B를 입력을 했다면 개차에 의해서 첫 번째 A, 그 다음에 next 그러면 개차 B, next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A, B, B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서 입력을 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자를 CH로 읽어오고 그 상태에서 PS를 호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A, B, B를 입력했다면 A니까 PS가 A를 생성할 수 있는 터미널 A, 어차피 이거네요. 이것을 호출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일 테고 PA를 콜하면 PA에서 개차를 한번 그 다음 걸 읽어오게 되는 거죠. 다음 토큰을 읽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n 터미널 A에 대한 함수를 호출하고 순서대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작동을 하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 문법에 맞는 A, B, B를 실행을 하면 OK네요. 만약 뭐 저기 안 맞는 걸 실행을 하면 이게 호출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될 테니까 fail을 출력하는 그 기타 그러면 그 fail을 출력하도록 소스 코드에서 되어 있었거든요.
어, 여기서 AAA, BBB 이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중간 과정을 출력을 안 하게 했네요. 중간 과정을 출력하게 했으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중간 과정을 출력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호출하기 전에 적용된 생성 규칙을 한번 출력해 주게끔 이렇게 바꿔주면 적용된 생성 규칙들을 순서대로 쭉 출력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은 프리딕티브 파서로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자, 프리딕티브 파서는 지금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가 하드 코딩되어 있어서 각 생성 규칙들에 대해서 터미널마다 넌 터미널마다 함수를 하나씩 정의해서 recursive call 형태로 작동한다고 그랬었죠. 우리 PDA가 스택을 사용하는데 스택은 여기서는 런타임 스택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어떤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recursive call 자체가 런타임 스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문법을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 하드 코딩된 거 직접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문법이 넌터미널 개수가 많아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런타임 스택에서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인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리커시브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면 안 돼요. 리커전이 뎁스가 얕은 경우에는 스택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뎁스가 깊은 경우에는 스택에 계속 메모리를 할당해서 함수 콜 할 때마다 그다음에 함수 실행 끝나면 다시 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리커시브한 프로그램에서 로컬 변수로 배열을 큰 걸 잡아놓으면 금방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로컬 변수로 메모리가 많이 소요되는 배열, 큰 배열 이런 것들은 로컬 변수로 가급적이면 안 잡는 게 좋죠. 어쨌든 그런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딕티브 파서로 구현한 것이 좋을 텐데요. 프리딕티브 파서는 내가 직접 스택 자료 구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하면서 스택의 맨 처음에 시작 기호만 넣고 그 시작 기호에 대해서 인풋 첫 번째 것을 보고서 생성 규칙을 디터미니스틱하게 적용하고 만약 스택의 탑에 터미널이 생기면 인풋하고 같이 소거해서 그 다음 인풋 읽어서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파싱 테이블이 필요하고 즉 스택의 탑에 어떤 생성 규칙에 대해서 현재 인풋을 보고서 몇 번 생성 규칙을 적용할지 우리는 first follow look ahead를 구해서 그 look ahead 내용을 파싱 테이블로 구현을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매우 간단한 예네요. S 생성 규칙 2개 1, 2번 A 생성 규칙 2개 3, 4번이 있는데 S 생성 규칙에서 현재 인풋이 터미널 A, B 달러에 대해서 이 생성 규칙은 1번 생성 규칙은 이것의 look ahead 터미널 A look ahead가 A인 경우에는 1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고 look ahead가 B인 경우에는 2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도록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ok ahead 구한 결과로부터 A 생성 규칙도 마찬가지 3번, 4번 있는데 A 생성 규칙에 look ahead가 터미널 A인 경우는 3번, look ahead가 터미널 B인 경우는 4번 이렇게 파싱 테이블을 작성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 파싱 테이블을 보고서 스택의 탑에 있는 non 터미널 인풋에 현재 생성해야 될 터미널을 보고서 어떤 생성 규칙 적용할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우리 수식에 대해서 e는 t 프라임, e 프라임은 플러스 t e 프라임 이렇게 레프트 리커전을 제거한 덧셈, 곱셈, 괄호 이 생성 규칙에 대해서 first, follow 구한 다음에 각 생성 규칙마다 look ahead를 구해서 그러면 이제 이 생성 규칙은 1번만 있고 E 프라임 생성 규칙은 2, 3번, T 생성 규칙 4번, T 프라임 생성 규칙은 5, 6번, F 생성 규칙은 7, 8번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look ahead에 따라서 파생 테이블을 구현해 놨네요. 이 생성 규칙 적용할 때는 ID로만 ID 또는 왼쪽 가로로 시작해야 되고 E 프라임 생성 규칙은 2번, 3번이 있는데 2번 생성 규칙은 look ahead가 플러스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플러스에 대해서는 2번. 오른쪽 괄호 달러에 대해서는 3번. T 생성 규칙의 look ahead는 ID하고 왼쪽 괄호. T 프라임 생성 규칙은 5번, 6번이 있는데 곱하기는 5번, 더하기 오른쪽 괄호, 달러는 6번. 이 look ahead에 따라서 이렇게 파생 테이블을 구현하면 그러면 이제 디터미니스틱 파싱이 가능한 거죠. 결국 우리가 LL1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파싱 테이블에서 각 셀에 생성 규칙이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있어야지 디터미니스틱 파싱이 가능한 거죠. 만약 어떤 셀에 생성 규칙이 2개 이상이 있게 되면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해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L1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 파싱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서 LL1 문법에 대해서는 프리딕티브 파서를 구현할 수가 있죠. 그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메인 함수부터 보면 생성 규칙을 프린트 해주기 위해서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싱 테이블을 초기화해서 배열에다가 로드해야 될 테고요. 인풋 데이터는 입력 문장을 읽어오고 스택을 초기화한 다음에 스택 초기화는 시작 기호만 넣는 거죠. 시작 기호를 넣어서 그 다음에 predictive parsing 이렇게 드라이버 루틴을 콜했네요. 파싱 테이블하고 생성 규칙 그리고 input sentence를 주어서 파싱을 한 거고요. 자, 파싱 테이블은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걸로 이렇게 S 생성 규칙, A 생성 규칙 1, 2, 3, 4 4개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봤던 이런 형태로 파싱 테이블을 구현하는데 이 파싱 테이블을 2차원 배열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non-terminal SA, terminal AB 끝기호 달러 이것을 이제 정수 2차원 배열로 하기 위해서 non-terminal 번호를 정수로 S를 0, A를 1, 터미널도 0, 1,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싱 테이블을 구현을 했네요. 여기 S 0, 0에 1, 00에 지금 생성 규칙 번호를 0, 1, 2, 3으로 했네요. 원래는 1, 2, 3, 4였는데 0, 1, 2, 3으로 생성 규칙 번호를 이렇게 구현한 예네요. 스택을 푸시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테고요. 초기 상태로 스택의 바텀 마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시작 기호를 그 위에 넣어 주었고요. 프리딕티브 파서에서는 이제 작동 방식은 맨 처음 터미널이 오는 경우에는 같이 스택에서 팝 시켜주고 인풋도 다음 인풋 읽어오는 거고 non 터미널인 경우에는 인풋 커런트 심벌 봐서 파싱 테이블 찾아서 파싱 테이블에 그 생성 규칙을 가져다가 그 non 터미널을 팝 시키고 생성 규칙의 우측으로 다시 푸시해주는 이런 과정이
이 프리딕티브 파서의 드라이버 루틴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프리딕티브 지금 2.exe로 되어 있는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프리딕티브 1, 2로 다시 업로드를 해놨는데 어쨌든 두 개가 있어요. 프리딕티브 1.exe 파일 두 개, 소스도 있고요. 이 생성 규칙에 대해서 발생을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형태가 BA 스타 B, AABA 스타 BBB여서 BA 스타 B로 끝나는 이런 형태가 들어오면 이 프리딕티브 파서는 적용된 생성 규칙들을 제가 프린트하게 해놨네요. 맨 처음에 A는 BB가 적용되고 2번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3번 적용 33334 이렇게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accept가 되었고요. 만약 이런 형태는 아무렇게나 하면 문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탑다운 파싱을 하다가 BB로 요 B는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 B를 BB까지는 생성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 B를 보고서 더 이상 적용할 생성 규칙이 없기 때문에 error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조금 더 복잡한 AAB, A 스타 BBB로 AAB, A 스타 BBB 이렇게 파싱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탑다운 파싱에서 디터미니스틱한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 프리딕티브 파서를 보여드렸어요.